안녕하세요, 프로피TV입니다. 요즘 아이패드 프로 4세대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구매에 대한 고민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작년에 구매를 결정한 이유, 1년을 사용하며 느낀 장단점, 어떤 내용을 고민을 하면서 구매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왜 나는 아이패드를 구매했는가? 첫 번째는 욕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 제품을 선호합니다. 애플은 스마트폰, 노트북을 만들기만 하는 것이 아닌 그 제품들이 구동하는 운영체제까지 같이 개발하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아이폰을 접했을 때 안드로이드 폰 대비 엄청난 완성도를 가진 제품이란 이미지를 갖게 되었고, 그래서 선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욕심만으로 구매를 하기엔 확실하게 비싼 제품이었죠. 결정적으로 이제 두 번째 이유인 맥북의 불편함입니다. 아니, 방금 전에 완성도가 높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불편함은 단순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보통 사용 환경에 따른 불편함이었습니다. 보통 일을 하면서 회의실로 이동하거나 카페를 가기도 했는데 그 업무를 위해 1.8kg의 15인치 맥북 프로를 가지고 다니는 일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느꼈습니다. 보통 회의 자료에 간단한 메모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수정하는 게 거의 전부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애플의 태블릿 제품에 관심을 가졌고 광고를 찾아봤습니다. 광고 속 아이패드의 모습은 충분히 저의 구매 욕구를 자극했습니다. 에어팟도 처음에 비싸다고 느꼈지만 구매 후 사용하면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기에 이것 또한 삶의 질을 높여줄 충분한 가치 있는 제품이라고 확신했고,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장점에 대해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게입니다. 아이패드는 450에서 650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1kg 이하의 노트북이라 해도 970g 정도 수준으로 거의 1kg입니다. 이는 백팩 속에 3-40분 이상 지나면 어깨에 부담이 느껴지는 무게죠. 그의 반 정도 되는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건 상당한 메리트였습니다. 두 번째는 셀룰러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셀룰러 사용이 가능하다는 건 노트북을 들고 와이파이가 있는 장소를 찾아서 작업을 하는 때와 달리 어디서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저는 핸드폰에 제공되는 데이터를 공유해서 아이패드에서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 테더링 없이 유심을 설치해서 말이죠.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물론 무료는 아닙니다. 하지만 잘 확인해 보시면 통신사에서는 사용하는 요금제에 따라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모르는 많은 분들은 이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시는 거겠지만요. 실제로 저는 KT의 69,000원짜리 100기가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 역시 이 혜택을 받습니다. 청구서를 직접 확인해 드리면 7,500원의 요금은 바로 할인이 그대로 7,500원 들어갑니다. 전혀 요금이 청구되지 않는 거죠. 처음 유심 비용만 뺀다면요. 세 번째는 애플 펜슬을 이용한 강력한 메모 기능입니다. 애플 펜슬은 워드, 엑셀, PDF, 파워포인트 등 저희가 실사용하는 많은 문서들을 편리하게 메모할 수 있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며 필요한 부분을 체크를 하고 어플을 잘 활용하면 필기하는 타이밍과 회의 내용을 같이 녹음하며 두 싱크를 맞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필기 후 확인을 하다 보면 더욱 감탄스러운 기능이죠. 네 번째는 바로 다양한 어플입니다. 아이패드 전용 어플은 상당히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굿노트, 노타빌리티 같은 메모 어플, 동영상 편집 어플인 루마퓨전 등 포토샵까지도 가지고 있으니까 아주 다양하죠. 심지어 카카오톡은 아이패드용이 따로 개발이 되어 핸드폰과 동시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 태블릿 PC에선 불가능한 기능이죠. 다섯 번째는 아이패드 전용 UI입니다. 캘린더만 보더라도 한 달치의 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에서는 확인하고자 하는 일자를 선택해야 하지만 가능한 것에 비하면 훨씬 직관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스플릿 뷰가 가능하여 한 번에 두 개의 어플을 킬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며 카카오톡이나 인터넷 기사를 확인할 수도 있고, 인터넷 창을 두 개 켜놓고 필요한 내용을 메일을 작성하며 복사해서 붙여넣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생산성을 높여주죠. 이 점을 이용해서 모니터와 연결하여 컴퓨터처럼 작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영상도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키노트로 50% 이상 작업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USB Type-C를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아니, 이 모양이 다른 거지 뭐가 다르냐고 할 수는 있겠지만 USB Type-C는 속도가 기존 라이트닝 케이블 대비 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한 요즘 표준화가 되고 있는 규격이 있기 때문에 외장하드나 여러 액세서리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기기들은 아마 USB Type-C가 탑재되어 있을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이제 사용되어지지 않을 젠더가 들어있는 것보다는 현재 표준화가 되고 있는 젠더를 채택하고 있는 아이패드 프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너무 장점만 얘기했으니 이제 단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입니다. 태블릿 PC 중에 거의 최고가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사양을 이번 아이패드 프로 4세대 금액으로 확인을 해보면 애플 펜슬 2세대까지 약 150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 됩니다. 128기가의 갤럭시 탭 S6는 99만원인 것에 비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아이패드를 128기가로 구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256기가 대비 13만원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도 갤럭시 탭 S6와 약 40만원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두 번째는 완벽하게 PC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스플릿 뷰는 한 번에 2개의 창이 최대입니다. PC처럼 3, 4개 이상을 창을 켜서 동시에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세 번째는 해상도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모니터와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다 보면 대부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니터나 TV는 16대 9의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옆 화면에 블랙바가 존재합니다. 물론 넷플릭스 같이 동영상 전용 어플의 경우에는 아이패드를 별도 출력 장치로 인식을 해가지고 전체 화면으로 관람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사실 유튜브를 좀 많이 보는 요즘 같은 세상에서 유튜브는 이거를 지원을 해주질 않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에어플레이 2를 지원하는 스마트 TV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서도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제가 느낀 단점은 한 이 정도인데 솔직히 장점에 비해 단점이 좀 많이 짧았네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영상을 보고도 아이패드를 구매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팁입니다. 와이파이와 셀룰러 모델을 중에서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셀룰러 모델입니다. 노트북과의 메리트에서 셀룰러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정말 큰 메리트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게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라서 무조건 저는 셀룰러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꼭 아이패드 프로 모델을 구매해야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사실 본인의 취향, 지갑 사정에 맞게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광고에서처럼 새로 나온 트랙패드가 달린 매직 키보드를 사용하고 싶거나 애플 펜슬 2를 사용해서 아이패드에 붙여놓고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은 아이패드 프로 3세대 이상을 구매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에어, 미니, 그냥 일반 아이패드 등 다양한 선택지를 같이 고민해 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액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저는 최소 256기가 이상의 용량을 가진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 2-3년 이상 태블릿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사실 아이폰을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서 용량을 가장 적은 단위의 것을 선택을 하게 되면 꼭 시간이 지나서 많이 후회를 하십니다. 왜냐면 사용하는 어플의 개수도 많아지고 그 어플에 들어가 있는 내용, 카카오톡도 사실 대화 내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진 파일도 보내고 영상 파일도 보내다 보니까 용량이 커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부족함을 느끼는 순간이 꼭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량은 무조건 최소 단위가 아닌 조금 금액은 비싸지더라도 그 다음 단계를 선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크기입니다.
아이패드 프로는 11인치와 12.9인치가 있죠. 이거는 사실 본인이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떤 취향을 갖고서 사용할 거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휴대성을 강조하고 싶으신 분들은 당연히 11인치가 좋을 거고요. 랩탑을 완벽하게 대체하여 이걸로 되게 많은 업무를 하고 싶다 하시면 사실 12.9인치를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저도 좀 더 작업을 이제 업무를 보면서 이제 키노트를 이용해서 PDF 파일을 이제 작업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사실 12.9인치를 살 거리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놓고 이제 사용을 하다 보면. 근데 이제 사실 뭐 핸드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큰 화면을 저희가 한 번씩 다 찾는 것처럼 그런 시기는 언제나 오는데, 노트북도 사실 13인치라고 해서 만족이 되진 않잖아요. 15인치를 찾고 이번에 맥북에서 16인치가 나왔을 때도 사람들이 이제 15인치에서 16인치를 갈아타시는 분들이 많았죠. 사실 화면은 크면 클수록 어느 정도 더 큰 거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크면 클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하지만 정말 뭐 랩탑을 따로 사용하고 있고 별도의 그냥 좀 일회성이 있으면서도 작업 환경에 어느 정도 개선해 줄 수 있는 제품을 찾는다고 하면 11인치도 저는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솔직히 이 영상은 이전부터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준비가 늦어졌던 영상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 많은 여유가 생겼습니다. 뭐 여유가 생겼다는 건 사실 좋은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고민도 많았고 했었는데 생각을 한번 바꿔봤어요. 위기도 사실 또 다른 기회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저에겐 어떻게 보면 여유 시간이 주어졌고, 그로 인해서 이전에 좀 하려고 했던 일들을 해야겠다는 것들이 좀 생겼어요. 이제 뭐 미뤄뒀던 공부도 있을 거고, 지금처럼 이렇게 좀 영상을 한번 제작하고 이거 배워보려고 했었는데 뭐 이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제작도 하게 되었죠. 모든 분들이 현 상황에서 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그냥 좀 움츠려드는 것보다는 분명 이 시기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찾아올 기회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좀 화이팅 할 수 있는, 좀 힘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